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2020 잡고 캠프 온라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MC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와, 얼마나 격정적으로 흔드는지 한번 볼까요? 네, 와, 정말 손 많이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정확한 의사 표시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 표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실시간 자막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 자막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줌 하단에 보시면요, 선택 자막을 누르시고 그리고 자막 표시를 누르시면 자막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막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막 설정에서 글씨 크기를 조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기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화면에 내 얼굴이 안 나온다, 특히 여기 제 뒤에 보이는 이 화면에 얼굴이 안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랑 퀴즈를 할 거예요. 그 퀴즈에 어마어마한 상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려면 카메라를 켜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희망찬 내일을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 학생들이 빠르게 변해가는 채용 트렌드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오늘의 취업 캠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집안에서도 슬기로운 취준생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오늘 알찬 이야기로 꽉꽉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한 순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캠프를 담당하시는 조한나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캠프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버 현링 임수현 크리에이터께서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느껴졌을 때 라고 하는 주제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던 줌 멘토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줌 멘토링 많이 궁금하셨잖아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신다면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엔 줌 참여자들을 위해서 잡고 퀴즈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품을 보고요. 1등이 되신 분, 즉 퀴즈를 잘 맞춰주신 그 1등에게는요, 무려 아이팟 프로를 보내드린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이팟 프로. 예. 네, 아이팟 프로 저도 가지고 싶은데 여러분들께 한 대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각자 배송된 키트를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키트 잘 받으셨나요? 잘 받으셨죠? 자, 잘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전부 다 키트를 받으셨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단체복을 입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전부 다 입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보내드린 이 상자를 보시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렇게 아주 깔끔한 이 박스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슬로건입니다. 와,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나요? 슬로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슬로건? 네, 슬로건을 화면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여러분. 네, 슬로건 보여주세요. 네, 한번 흔들어 보세요, 슬로건.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아, 너무 좋다. 네, 이것이 기본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카드,
바로 이 하트 카드입니다. 자, 요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여워서.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팻말은요, 하트 팻말은 제가 조금 이따가 퀴즈를 내드릴 건데, 그 퀴즈에 정답을 맞출 때 이 하트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제가 정답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들어주세요. 좋아요. 네. 네,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이거를 빨리 들면 들수록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미리 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하트가 있고요. 그 다음 2020 잡고 핸드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수업 들으셨죠? 그 수업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자료들 봐주시면 좋은데 참고로 이거 봐두시길 바랄게요. 요거 힌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노트도 들어 있습니다. 이 노트와 짝꿍인 이 펜도 들어 있고요. 자, 이거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뒤에 붙이는 이 핸드클립 이것도 있고요. 마지막, 와, 이거는 여러분들 다 입으셨지만 요 티셔츠까지 이렇게 있네요. 이거 저도 한번 입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까지 박스 키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다 들리시죠? 자, 한번 하트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하트 한번 흔들어 볼게요. 팻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슬로건 한번 들어볼게요. 슬로건. 다시 한번 슬로건. 네, 슬로건.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리액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세요. 와, 여러분, 저 진짜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정말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록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같은 옷 입고 같은 옷 화면에서 같은 슬로건 들고 정말 함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연사님이 강연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관계자님도 나오실 텐데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박수보다는 이 하트를 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흔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캠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제 팀장님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최진무 팀장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네, 와 하트 너무 예쁘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최진무 팀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인사말은 짧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사렛대학교와 한국장애인공인공단 그리고 노동부가 함께하는 2020년 장애대학생 기업탐방 및 취업캠프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본 캠프가 여러분들의 취업 역량 스킬 강화에 도움을 드려서 향후에 취업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까지 본 프로그램들이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지만 꼭 끝까지 참여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는 아니지만 이거 네 흔들어 주세요. 네, 저도 박수 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흔드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았는데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취업 캠프를 기획해 주신 분을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한나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흔들어 주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년에 2번을 만나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취업 캠프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아쉽지만 학생들도 처음이고 저희들도 처음이어서 이번 기업 탐방 및 취업 캠프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때요? 이렇게 참여하니까 좋아요? 좋으면 하트! 하트! 네. 우리 이번 기업 탐방 및 취업 캠프는요, 여러 기관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대학생 취업 지원 사업으로 또 지원을 해주셨고요. 또 노동부에서 기업 탐방 프로그램으로 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나사렛대학교가 장애대학생 진로 취업 지원 거점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충청, 강원권역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전체 이제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오늘 사실은 49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우리 몇 명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온 학생들의 선생님이 한번 학교를 한번 불러볼게요. 만약에 우리 학교다 그러면 하트를 열심히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릉 원주대학교 또 강원대학교, 네, 또 남서울대학교도 나와주셨고요. 또 대전보건대학교, 네, 그리고 모건대학교, 네, 그리고 배재대학교, 네, 학생들, 그리고 백성문화대학교, 네, 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네, 그리고 선문대학교, 세안대학교, 네, 학생들, 그리고 충청대학교, 가톨릭 간동대학교, 자, 그리고 나사렛대학교 학생들이 오늘 14개 대학의 총 학생들로는 장애학생, 도우미 학생 52명이 이번 기업 탐방 및 취업 캠프를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어제 우리 학생들 1일차에 여러 가지 강의들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책자 가지고 있죠, 학생들? 네, 책자 한번 보시면 일정표를 한 번 더 제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처음 기업 탐방 및 취업 캠프를 시작할 때 우리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인사하고 이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오늘 2일차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인사를 하게 되었고요. 어제 우리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들었던 부분이 청년 고용정책의 이해, 그리고 대학내일 영상 보셨죠? 우리 학생들 다 봤나요? 대학내일 기업탐방 보셨죠? 네.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학내일에 취업하고 싶다고 너무 좋다고 반응을 보여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직무 적성 탐색 홍지정 강사님 해주셨고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네 안수현 선생님 그리고 면접 준비 전략 안수현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들었고요. 그리고 PPT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작성법 오늘 이지훈 선생님 네 MC 맡아주시는 이지훈 선생님이 또 진행해 주셨고요. 기업정보 탐색 안재우 선생님이 해주셔서 1일차 강의를 학생들이 잘 듣고 또 사진으로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박 3일 동안 지금 일정표대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를 잘 듣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따가 선생님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줌으로 또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여러 기관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학생들 잘 참여하고 이 라이브 방송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조한나 선생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뭐 수료 관련 Q&A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 따로 없어도 괜찮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캠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캠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 기운을 이어받아서 첫 번째라기보다는 오늘의 특강 자리를 특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특강을 해보려고 하냐면 바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뷰티 크리에이터
현링님께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되시나요? 이분은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2018년 머슬마니아에 출전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 나도 할 수 있다는 힘과 그리고 큰 용기를 주셨던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느껴졌을 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셔볼 건데요. 제가 현링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현링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아, 네. 네, 저기 나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어디쪽으로? 아,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뷰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 현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네. 스튜디오 클 줄 몰랐어가지고. 뭔가 진짜 뉴스 진행하는 네. 거죠. 네. 오늘 그냥 편하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 시작하면 될까요? 예,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게 자료예요. 네. 네. 지금 뒤쪽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시고요. 네네. 네. 지금 첫 화면으로 보이시는 거는 제가 바디 프로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화보를 찍었던 걸 일단 띄워놨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제가 주제를 받았던 게 동기부여라는 주제를 받아서 어떤 것들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 좀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첫 화면은 이렇게 띄워놨어요. 일단 저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뷰티 콘텐츠를 2017년부터 좀 꾸준히 만들어 와서 지금 현재 구독자분들을 한 3만 분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오늘 그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느껴졌을 때를 한 이유는 이제 제가 뷰티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청소년기나 이랬을 때 뷰티와는 상당히 거리가 좀 멀었었어요. 이제 제가 그 태어난 지 한 15개월 됐을 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었는데 그때 90년대까지만 해도 장애라는 분야에 대해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지 않았었던 때라 지하철에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엄마랑 같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어떤 이제 남자분이 타시는데 좀 다리를 이렇게 저시면서 이제 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앉은 자리 옆에 앉으셨던 다른 분이 바로 자리를 다른 곳으로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꺼려지는 그 모습이구나라고 많이 느끼게 되고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로 다리를 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성장판을 다치게 돼서 다리 길이가 좀 차이 나다 보니까 걸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걷지를 못하고 조금씩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조금 이렇게 울뚝거리면서 이제 걷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다른 이제 반에 같이 있던 학교 친구들이 다리 절름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나 그 보통 이제 국어 시간이나 이런 때 문학 같은 시수업 같은 걸 하잖아요. 뭐 병신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거나 절름발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뭔가 비하스러운 표현들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저의 별명으로 붙여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습을 온전히 사랑했던 적이 초등학교 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학교에서의 저와 학교 밖의 저를 분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책 같은 것들을 많이 읽고 꾸준히 이제 동기부여를 좀 얻으면서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잠시만요. 아직 영상. 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뭔가
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꿈이라는 게 딱히 없더라고요. 뭔가 명확하게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건 있지만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도 항상 공부는 못하는 편이 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뛰어나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냥 중상위권을 항상 유지해 오면서 그렇게 하다 이제 대학을 막상 이제 지원하게 됐을 때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취업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고 뭔가 살아오면서 장애와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해왔고 TV를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뭔가 주체적이고 당당한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역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또 미디어 속에서 비춰지는 장애라는 부분이 좀 동정 이런 부분들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동정을 해주고 그래야지만 이제 뭔가 살아갈 힘 하나 없고 그리고 항상 경제적인 부분에 이제 와서 후원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디어로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나도 내가 과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고등학교 때 뚜렷한 꿈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님 항상 저에게 이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고 저는 막연하게 그냥 제 유일한 친구가 선생님이었던 경우가 많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좀 좋은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연하게 교사라는 꿈들을 이제 적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를 지원하게 됐을 때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전공을 선택할 때 저의 기준은 제가 무엇을 좋아하느냐라기보다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어떻게 하면 잘 잘리지 않고 조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가 제일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을 모두 다 IT 쪽으로 잡게 됩니다. IT가 아무래도 이제 계속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IT를 하게 되면 적어도 내가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리고 IT 분야를 가면 그 분야는 내 장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이 분야는 좀 다른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공을 고를 때 IT 쪽으로 고르게 됐어요. 그리고 20살이 돼서 굉장히 저는 이전과의 좀 다른 삶들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다 지역에 인접한 학교를 가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만약 어떤 생활을 했다면 그게 또 이전 다른 학교를 갈 때 소문이 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20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면 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때 뷰티에 대해서 이전부터 관심 많았지만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20살 때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게 되고 그때 첫 CC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살 이렇게 2년 동안 정보통신이라는 전공을 하면서 학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문제 없고 그냥 평탄하고 되게 평범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이제 자리에 누워서 생각이 든 게 내가 과연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처럼 이제 누워서 페이스북을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의 이제 영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 네, 동영상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1, 2, 체크. Let's go. 나 35. 내 방식 내 맘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지능형 아웃사이더. 그리고 결혼 4년차 아내의 보디가드이자 영원한 동생 나 이치호. 모험과 도전을 즐기며 잘 만난다. 지붕 및 건물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웃도어라는 세계를 만나게 된다. 출근길도 퇴근길도 주말 이틀 내내 휴가 기간 모두 사실 우리는 삶 문명이 시작된 곳은 아늑한 공간 편안한 잠자리가 아닌 바깥 세상이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모두 너와 나 인간이라면 아니 걔들도 안보단 바깥이 도시보단 자연이다. 뜨거운 햇볕을 맞는 순간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 온도 습도 냄새 모든 요소가 우리 인간의 감정을 조절한다. 한마디로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
들판에서 뛰어놀고 싶은 본능, 바다를 보면 우와 바다다 나 외치는 것,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보면 나도 모르게 하는 이유.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그냥 집, 회사, 외 모든 곳이 놀이터요. 어딜 가든 여행이요. 무엇을 하든 기분 업이 된다. 그냥 가는 거다. Just go. 맨몸으로 온몸으로 일단은 가보자. 나 이치오가 귀뜸해주겠다. 다른 시선, 다른 곳으로 일단 떠나보자. Outdoor and Travel, ONT. 네, 페이스북에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이분이 연예인도 아니고 굉장히 몰랐던 사람인데 이 영상을 2분 남짓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 번도 스킵하지 않게 되고 쭉 이 사람의 말을 되게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얼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관심 있는 직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가 이 사람의 영상을 왜 이렇게 집중하게 보게 됐을까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 장면 전환이나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 있게 들리고 재미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이 사람의 페이스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찾고 페이스북을 이제 그분의 페이스북 보다가 어느 날 이제 강연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연을 신청해서 그 강연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제 영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재미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영상에 대해서 열정이 엄청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정말 지금 정보통신에서 학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취업도 어쨌든 선배들을 봤을 때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길일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이 정보통신 쪽을 IT 계열을 가면서 내가 과연 이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 20년 이상 굉장히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1살 딱 이렇게 2학년을 마치고 나서 휴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휴학을 해서 알바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학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무슨 어떤 패키지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비를 나라에서 80%는 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금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 IT를 내가 진짜 끝판왕을 못 가봐서 내가 안 좋아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IT를 또 배워보기도 하고 한 달에 한 개씩 학원을 주제를 바꾸면서 배웠었어요. 미술 학원도 한번 다녀보고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이제 영상 학원도 다녀보고 일러스트도 한번 배워보고 자바 이제 그 프로그래밍도 배워보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달 배웠던 게 스피치 학원이었어요. 그 스피치 학원은 한 달 정도의 과정이어서 그 과정 내에 되게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1주 차에는 아나운서 과정, 2주 차에는 기상캐스터 과정, 3주 차에는 이제 쇼호스트 과정, 4주 차에는 스피커 과정 이제 이렇게 4주 차의 과정을 경험해 보면서 1주 차랑 2주 차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어진 대본을 또박또박 읽는 건데 그게 제가 재미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3주 차 때는 쇼호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팔 수 있다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보는 쇼호스트 방송들 그 홈쇼핑 방송들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번에는 강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이랑 오버랩이 되면서 나는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되게 잘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또 느끼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영상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배웠을 때도 사실 한 달 과정이다 보니까 엄청 임팩트 있는 걸 배우다기보다는 정말 기초적인 걸 이제 배우는 과정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영상이랑 코딩을 할 때 코딩을 배울 때랑 또 차이가 코딩은 내가 원하는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진 않지만 영상이라는 매개체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가 영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흔히 말하는
그 드라마 같은 것처럼 어렸을 때 약간 좀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집이 아버지가 좀 일찍 실직을 하시게 되면서 저는 좀 더 빠르게 학교를 복학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더 많이 어려워지게 되고 휴학을 더 연장하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됐던 그게 영업직이라는 일을 하게 됐었는데요.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좀 더 빠르게 이제 경제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영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영업을 하게 됐었는데 영업을 하게 되려면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는 게 아예 없었던 때라서 주말마다 이제 서점을 가고 또 일이 끝나고 나면 서점에 가서 광고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그때 또 다시 이제 나는 그럼 광고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또 꿈이 하나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학을 해서 전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이제 꿈 같은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때 제 나이가 복학을 했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복학을 하고 나서 공모전을 하나 보는데 글로벌 프론티어라는 공모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해외여행을 이제 보내준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건데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해외여행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해외여행을 의미 있게 갔다 오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좀 담아서 다녀올 수 있을까라 생각하다가 주변에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온 친구들과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를 이제 모아서 팀을 꾸려가지고 주제를 하나 떠올리게 됐는데요. 잠시만요. 그 장애 학생 대학생을 형성방안 연구라는 되게 뭔가 지금 보면 굉장히 투박하고 이제 멋있진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나는 장애가 있고 10대 때 이런 환경을 보냈는데 너무 대학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오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겠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만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때는 약간 좀 그런 생각에 이런 주제를 고안하게 되고 학교 내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인지 돌아보고 또 장애에 관련돼서 많은 분야에서 좀 잘 두각을 드러내신 분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신 실제 장애를 가진 학우분들을 만나고 또 해외 그 대학들을 컨택을 하게 되면서 장애에 관련된 시야가 더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출국을 딱 일주일 정도 앞두고 나서 디서빌리티 프라이드 퍼레이드라는 이런 퍼레이드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접하게 되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 이렇게 열리는 되게 큰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에서 디서빌리티 프라이드 퍼레이드라는 게 저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너무 다 매칭이 잘 안 됐었어요. 일단 디서빌리티 프라이드라는 게 장애가 어떻게 자랑스럽지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저를 사랑하지만 제 장애는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퍼레이드를 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단어라는 게 너무 잘 안 붙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경험과 비춰봤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의문점을 가지고 이 퍼레이드 현장을 갔는데 정말 이게 원래 영상이었는데 제가 영상이 연결이 안 되는 줄 몰랐고 갔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악기를 불고 길을 이제 행진하시면서 그 옆에는 장애에 관련된 뭐 보장구나 뭐 신발 아니면 휠체어 같은 그런 장애 관련 업체들이 쭉 있고 그 가운데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행렬하면서 각자 어떤 메시지들을 들고 이제 행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전에 접했던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것은
뭔가 계몽적이고 그리고 뭔가 호소하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되게 유쾌하게 비춰질 수 있고 사람들이 즐길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때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행진을 하시는 분들이 행진하시는 그 축제이다 보니까 경찰분들도 많이 그 주변에 계여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미국 경찰의 그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 그 이미지는 굉장히 딱딱하고 무섭고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행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즐기시고 또 이분들이 노래를 그 음악을 하시면서 행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춤도 추시고 뭔가 그 분위기를 모두가 다 같이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에 관련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이름 자체가 디서빌티 프라이드 퍼레이드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를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장애를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같이 똑같이 장애는 나의 일부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나의 장애도 자랑스럽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때 장애를 한 번 더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이 당사자가 말했을 때 그 파워가 정말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만약 장애가 없는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와닿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 분위기를 즐기면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걸 느끼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게 어떤 발화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한번 느끼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PPT 첫 장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신발 굽을 좀 다른 것을 신고 있어요. 첫 장을 이렇게 다른 것을 신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먼저 이제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게 신발에 먼저 시선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달갑지 않은 존재였는데 그 미국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제 신발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발은 원래 관심을 받는 존재인데 미국에 가니까 아무도 내 신발을 쳐다보지를 않네? 그리고 너무 그 다양한 사람들이 지하철 내에 존재하고 또 휠체어를 타고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는 세상이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걸 또 그때 굉장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다녀오고 나서 그때 좀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과 굉장히 이전에 바라봤던 경험들을 굉장히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전달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라는 것들을 그때 많이 접하게 됐고 콘텐츠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모든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하나의 콘텐츠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학교에 와서는 동아리를 만들게 되고 장애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장애인식개선 동아리가 아닌 장애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동아리를 학교에 만들게 되고 또 이 동아리를 잘 꾸려나가고 싶어서 또 연합적으로 또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저는 정말 학교를 굉장히 그냥 평범하게 다니는 그냥 수많은 학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생각하게 되는 그 파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제가 그 영업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을 하면서 제가 그 벌었던 그 수입 중에 일부를 제가 재활을 하는 데 썼었어요. 그 어렸을 때는 재활이라는 게 어쨌든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거에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었던 때고 그때 좀 장애 많이 무지했던 때여서 재활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아쉬움에 남았었어가지고 그때 일을 하면서 운동을 굉장히 좀 꾸준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 미국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저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이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커지다 보니까 그럼 내가 대회도 한번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려면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이제 투두리스트에 적고 나서 대회를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다시 휴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일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라든 콘텐츠를 또 영상들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 영상이 좀 그 과정을 좀 담은 일부 영상이 한데 혹시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머슬마니아 나갔을 때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짧게 찍어놓은 클립들을 모아서 만든 영상인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어떻게 이제 걷는 게 좀 변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굉장히 서툴었는데 어떻게 좀 달라지고,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무너졌었는지 그런 것들을 담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영상 말미에는 1995년 이제 교통사고는 저의 많은 것들을 바꿨지만 지금의 저는 나의 많은 것을 또 바꾸고 있다라고 이제 영상 말미에 이제 자막이 떴었는데요. 이 머슬마니아 준비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이 불안했었어요. 왜냐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보통 졸업을 하게 되면 23살 이후에 있던데, 저는 뭔가 시간이 굉장히 대학에 복학하고 나니까 25살이었고, 또 머슬마니아 준비할 때는 20대 후반이 얼마 멀지 않은 때였고, 다른 친구들은 이미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에게 맞는 선택일까?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대학생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머슬마니아적인 그런 대회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뛸 수가 없고 또 운동하는데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헬스장에서 대회 준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선수를 또 준비하는 다른 친구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굉장히 막 뛰면서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러닝머신을 할 수가 없어서 사이클로만 타야 되는데, 사이클도 오래 탈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에 시간을 주기를 나눠서 30분 타고, 그 다음 몇 시간 후에 또 30분 타고, 몇 시간 후에 30분 타고, 몇 시간 후에 30분 타고, 이렇게 했어야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내가 만약 이랬더라면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오늘 이만큼 중량을 들었는데 저는 이만큼의 중량을 못 들겠고, 그러면서 계속 옆에 있는 다른 선수분들이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대회를 준비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고? 사실 제가 대회를 준비하게 됐던 가장 큰 그 생각은, 저는 스쿼트를 하나를 제가 못할 줄 알았는데 스쿼트 한 개를 하고 나니까 내가 스쿼트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희열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쿼트 한 번을 하기 위해서 누워서 운동을 굉장히 오랜 시간 했었거든요. 서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누워서 운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다가 스쿼트 한 번을 하는 게 되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이 들면서 대회를 도전해야지? 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대회를 준비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생각은 전혀 하나도 나지 않게 되고, 저 친구는 이미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안 되면서 내가 만약 이랬더라면 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면서 자괴감이 계속 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장애라는 영역에 있어서 저는 제가 가진 신체적인 장애만 장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장애 영역이 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것도 장벽이 느껴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병원을 더 많이 가야 돼서 그 병원비도 생각하게 되고, 장애라는 게 이게 내 신체적인 것만 장애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내 지금 마음 상태도 내가 그 준비하기 이전과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여러모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회를 준비할 때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내가 대회를 정말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반바지를 입고 밖을 돌아다닌 적이 없는데, 너무 반바지를 입고 여름에 밖을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반바지를 입은 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반바지를 입고 나가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가져줄 때가 많아서, 저는 그 불필요한 관심이 싫어서 반바지를 입지 않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하더라고요. 반바지를 입는 게 좀 부끄럽냐고 물어보는 경우를 좀 많이 듣게 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제가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싶었고, 뭔가 굉장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좀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계속 저를 쪼개내고,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울증이라는 게 좀 왔어요. 그때 진짜 처음으로 이제 청소년기의 왕따를 당해도 이렇게 막 우울하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머슴매니를 준비하면서 아, 나한테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그리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대회를 나가기 한 달 전쯤에는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허리를 한번 다치게 돼가지고 근데 그 허리 다치게 된 게 제가 운동하다가 제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좀 더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다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잠깐 또 쉬어야 되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멘탈이 완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 해화역 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쪽 횡단보도 앞에서 아 내가 진짜 너무 쉬고 싶은데 포기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고 내가 만약에 좀 다치면 강제로라도 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 내가 그냥 무단횡단을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되게 온전치 못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회를 임박하게 돼서 어떻게든 그래서 몸을 어느 정도 만들고 났는데 제가 이대로 나가면 입상을 못하게 될 거라는 게 너무 자명하게 보이고 근데 대회에 나가면 왠지 사람들이 그래도 제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한 게 있으니까 왠지 박수 쳐줄 것 같고 이러는데 그 박수를 받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냥 무대를 나가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대에 오르기 한 3일 전에 준비를 다 맞춰놓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무대를 쓰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저한테 박수를 쳐주겠지만 제가 무대를 나가서 박수를 받는 게 저한테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 박수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닌데 제가 너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네, 준비가 안 됐다고 나가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도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일단 무대에 서서 그 무대의 경험을 느끼면서 그 다음번에 너가 무대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무대를 최대한 즐기고 그 무대에서 너가 사람들한테 그 보여지는 모습들을 느끼면서 다음 무대를 준비한다 생각하고 올라가 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그 무대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무대를 오르기 전에 무대로 오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평가받는 것 같고 그동안의 노력들이 뭔가 이걸로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내가 다음 무대를 잘 준비하기 위한 뭔가 하나의 그런 도약 지점이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무대가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대 날 저만 되게 유일하게 그 무대 때 하나도 안 떨고 웃으면서 이제 무대로 올랐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무대 내려오고 나서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아래에서 보는데 굉장히 너가 해맑게 웃고 있는 게 너무 보여서 본인도 굉장히 많이 행복함을 느꼈다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더 잘 준비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가 제가 그때 그 이미지가 있으려나? 대회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 비키니를 또 입었던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다리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줬던 때가 정말 유치원 때 이후로 처음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수영장에 가면 이제 애들이 이제 그 다리 가지고 괴물 같다라고 많이 놀려가지고 수영장도 안 가고 뭔가 다리가 보여질 만한 장소들은 모두 다 피해왔었는데 머슬마니아 때 이렇게 정말 그래도 노력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습을 보여지니까 그 뿌듯함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때 느꼈던 거는 뭔가 제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된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름에 다들 친구들이 오션월드나 이제 겨울에는 뭐 스키장 이런 걸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스키장을 못 가고 여름에 이제 오션월드나 이런 데는 갈 수는 있지만 내가 뭔가 불필요한 시선들이 싫어서 이제 안 갔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었는데 머슬마니아 이후에는 생각이 바뀐 게 내가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게 좀 많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다른 더 유의미한 것들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뒤쳐졌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게 어느 쪽으로는 뒤쳐질 수 있지만 어느 쪽으로는 굉장히 앞서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슬마니아 이전에는 기회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를 좀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하거나 꿈을 잡는 데 있어서 그게 엄청 높다거나 명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뭔가 나는 이 기회가 오면 내가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걸 잘 잡으려면 언제든지 잘 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다음 단계에서는 그럼 내가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라면서 리스트업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꾸준히 이제 해 오다 보니까 그 정말 자소서라는 걸 썼을 때 그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아쉬웠던 것들을 나는 이랬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는 뭔가 나의 경험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와 그리고 관련된 활동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에 대한민국 인지상이라는 굉장히 좀 큰 상을 또 받게 되고 이전에는 엄마가 학교에 오실 때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일도로 많이 오셨었거든요. 제가 어디 뭐 맞거나 이랬을 때 엄마가 학교에 그런 일로 오시는 일들이 많았는데 엄마를 이런 자리에 모시게 됐다는 게 굉장히 제가 살아오면서 좀 뭔가 큰 뿌듯함을 좀 느끼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지 잘 해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하나의 또 꿈이 생겨서 다시 또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불과 20살, 21살 때까지만 해도 정말 명확하게 꿈이 없고 고등학교 때도 명확하게 꿈이 없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 물음표들로 굉장히 가득 차게 지내왔었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는 정말 그냥 디폴트 값이고 그 후에 내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리스트업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다음이 보이고 그 다음을 위해서 그럼 지금 어떤 준비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해야 될 게 생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잘 안 될 때는 분명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나만 겪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무조건 잘 이겨내서 이런 것들을 겪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도 또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린 게 어떻게 전달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와 나는 뭘 좋아할까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아, 네, 여러분 다 끝났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하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짧으면 짧고 길면 네. 길었는데 좋은 강의 잘 들었는데요. 많이 떠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네, 소통형인 줄 알고 네. 좀 이렇게 네, 대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약간 스튜디오라서 네. 많이 놀라셨군요. 네. 근데 이제부터 또 소통형으로 아, 하면 됩니다. 네네. 예, 지금 또 얘기를 듣고 소통하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막 저도 듣는 내내 또 되게 네네. 집중해서 정말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현링님께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현링님 뒤쪽에 보시면요. 되게 질문을 해주실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트 팻말을 들어주시는데요. 그 하트 팻말을 들으면 어떤 분이 질문하실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리님께 질문 있으신 분은 하트 팻말 들어주세요. 여러분 꽤 있으시네요. 네. 어떤 분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으세요? 맨 위에 계신 양형성님. 양형성님. 네. 네, 양형성님 오디오 켜주시고요.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저도 되게 형님과 같은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했던 게, 뭐 먹고 살지라는 질문을 가장 처음에 해주셨었던 거랑,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이제, 그냥 이제 뭐 질문이라고 드리고 싶었던 거는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런 기회에 관련됐던 그런 문구를 보면서 해내기 위한 뭐 그런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하나씩 일어나갔던 것 같은데 그런 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하면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되게 현림님과 같은 많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데 또 독립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리스트 작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엄두가 안 나서 이번 강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조금 더 고려나 아니면 하는 방법을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질문 잘해주셨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말씀 주신 게 독립이랑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걸 말씀 주셨는데 저는 리스트업을 할 때 노션이라는 네이버에서 노션이라고 검색하시면 노션이라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 사이트가 있거든요. 있죠. 네. 네, 노션 사이트 있죠. 노션에는 항목별로 아이콘 같은 것들이랑 같이 뭐 이미지도 첨부할 수 있고 링크도 첨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노션에다가 제 드림노트라는 노션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제가 갖고 싶은 역량들 위주로 기재를 하고 거기에 체크리스트랑 그리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외울지를 언제까지 채울지를 그런 것들을 좀 기재를 해놓는데요. 시간 관리적인 측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이걸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그리고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장 돈이 없더라도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지는 건 시간이잖아요. 좀 잘하다 보니까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시간이 제일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노션에다 먼저 리스트업을 한 이후에 구글에 보면 구글 캘린더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캘린더에다가 일간이랑 주간이랑 월간이랑 이렇게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구글에다 기재를 하면 핸드폰으로도 볼 수가 있고
굳이 뭐 어디 다른 데다 저장을 하지 않아도 그 인터넷만 접속하면 그 캘린더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고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독립 말씀이셨는데 저도 지금 독립을 해 있다가 내년에 대회를 한번 다시 나가려고 경제적으로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이제 본가로 들어가는데요. 이 금전적인 측면은 만약 저도 이제 독립을 아예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청년주택이든 뭐 이렇게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구글에 또 엑셀 시트가 있는데 그 엑셀에다가 월별로 이렇게 가계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고 혹은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툴적인 건 좀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만 생각하면 굉장히 실패 확률도 높아지는 것 같아서 이걸 해야지 하고 여기 필요한 돈과 시간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내가 이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계속 이렇게 뭔가 마인드맵 그려가듯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아, 네. 일단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도 듣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리스트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그 포트폴리오 강의를 했었던 입장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간단한 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세요. 네. 알리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다가 적어 놓거나 그리고 그 리스트업을 하겠다라고 해 놓으시면 못 하더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일단 적어 놓으면은 계속 머릿속에 상기가 돼요. 아, 맞아. 나 이거 했었어야 됐지. 내가 1년 전에 이거 하고 싶어 했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 뭐 직접 뭐 방문에다 적어놔도 되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라고 하는 곳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다 적어놨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리스트업을 쭉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질문 잘해 주셔가지고요. 일단 질문해 주신 학생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 화면 한번 봐주셔도 됩니다, 형님. 이번에는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서 네네. 그 어느 위치에 어느 위치에 있으신 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앞쪽에? 네, 하트 한번 들어주세요. 하트 들어주시고요. 네,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실까요? 칸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맨 위에서 오른 그 두 번째 맨 위에서 두 번째. 2열의 첫 번째? 2열의 첫 번째. 네네. 아, 김성훈님. 네. 아, 네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굳이 그렇게 살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았었나요? 아, 네네네. 아, 일단은, 네. 네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회? 약간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 못하는 아, 것 지금까지 같은데. 굉장히 힘들게 해오셨는데, 네네. 지금 그 머슬매니아도 이렇게 네.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후회는 하진 않는지,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아, 네네. 그러니까 머슬매니아 한 거 후회하시나요? 아니 저는 후회하지는 않고요. 제가 뭔가를 했을 때 항상 그 선택한 것들이 제가 그 당시에는 제 최선의 선택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와서는 제가 그때보다 더 많이 성장해 있으니까 보이는 게 다르겠지만 그때 저는 항상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간을 짜고 해왔었어서 제가 보낸 시간들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후회도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아쉬움들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좀 더 많이 알고 있었다면 좀 더 또 다른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노력해왔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네. 아쉬움은 있어요. 아, 네. 김성훈님 혹시 답변 좀 되셨나요? 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분의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또 한번 혈링님께서 앞쪽 보셔도 네. 되고요. 제가 이름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그 이병훈님. 이병훈님 네. 몇 번째일까요? 이병훈님. 여기 계신 분인. 아, 이병호님. 네네. 네, 왼쪽에서 왼쪽 하단 네 번째. 네,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얼마 전에 이거 가이드북을 핸드북을 보면서 그 현린이를 구독도 했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장애 대학생이면서 구독자 입장으로서요.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뭐 저도 유튜브에 관심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시작할 때 약간 어려움, 약간 뭔가 네 어떤 계기 그런 거나 그리고 진짜 신뢰되는 말씀이 수입도 진짜 궁금해요. 어떤 게 궁금하시나요?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수익이요. 아, 수익.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요. 저는 대외 활동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에뛰드 하우스에서 뷰티 크리에이터 육성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해서 1차, 2차, 3차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돼서 시작을 하게 됐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편집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이 없었던 때여가지고 학교에 근데 강의실에 맥이 있었어요. 그 과가 아무래도 제가 미디어 영상 광고 홍보학과이다 보니까 그 영상학과 애들 때문에 이제 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화장품도 많지 않았고 편집할 컴퓨터도 없었는데 그 대외 활동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화장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그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고 또 백화점 같은데 시원하면 또 가서 회상을 또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때 잡지 같은 것도 막 그 서점 같은 데 가서 막 보고 유튜브 이런 거 해외 유튜브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편집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에 제가 그때 거의 그때 또 20대 중반이긴 했지만 학교에서는 거의 안무나이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있을 때 조금 이제 더빙도 해야 되는데 민망해서 이제 한 밤에 애들 이제 다 시술 다 끝나고 났을 때 새벽에 이제 혼자 편집하면서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유튜브를 할 때 제가 투입된 돈은 많지 않았고 왜냐면 컴퓨터는 학교에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를 썼고 화장품도 거기서 받는 거 그리고 제가 알바를 해서 뭐 화장품 몇 개 사고 약간 요 정도였어서 많이 들지 않았는데 수입은 사실 그때는 거의 없었고 근데 지금은 수입이 있긴 한데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면은 혹시 네네. 촬영은 어떤 걸로 제일 시작하셨어요? 아 그때 카메라는 제가 원래 있던 그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블로그를 할 때 제가 블로그를 하려고 카메라를 사놓은 게 있었어서 그 카메라 그냥 그대로 썼었습니다. 그러면 그 또 혹시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니까 네네. 혹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다라고 네네. 한다면은 어떻게 추천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완전 네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서 다만 저는 이제 뷰티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했을 때 지금은 색감이 더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17년도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그래도 화질이 그렇게까지 선명하지는 않아서 색감이 약간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점 때문에 카메라 더 선호하긴 했었는데 굳이 뭐 뷰티로 색감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세요. 네. 네. 아, 네. 좋은 답변 네, 감사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유튜브를 시작하는 건 괜찮은데 유튜브로서 내가 그냥 유튜브를 해야지라기보다는 내가 유튜브를 그러니까 왜 내가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서 내가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좀 답변이 되셨나요?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다라고 하니까 네, 일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막상 유튜브 얘기가 좀 나오니까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딱 하나만. 뭐냐면은 삼각대 사세요. 삼각대. 딱 삼각대 작은 거 한 5,000원짜리 조그만한 거 있거든요. 그거라도 사시면은 유튜브 첫 영상 찍으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손으로 들고 찍는 것보단 맞아. 훨씬 다이소에서 낫잖아요.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아쉽지만 현님께서 다시 한 번만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저 왼쪽 하단에 네네. 두 번째, 상단에 두 번째. 상단에 두 번째. 네네네. 네, 뭐 조성윤님,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장애에 대한 인식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소심해서인지 친구들을 잘 못 사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이나 해주실 수 있는지. 혹시 잘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장애에 대한 인식 때문에 약간 소심해져서 친구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 뭐 좀 친구들 잘 못 사귀고 그런 거 있는데 혹시 해결할 수 있는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맞죠? 이 말 맞죠? 네. 네네, 그렇죠. 네, 제가 잘. 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사회가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고 한 가지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측면인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요즘에 유튜브가 하도 잘 돼 있어서 유튜브를 보면 막 이런 영상들 많잖아요. 뭐 호감을 주는 인상, 뭐 맞아요. 이거 많죠. 호감을 주는 화법, 뭐 이런 것들. 사실 저도 관계에 굉장히 서툰 사람이었었어요. 초등학교 때에 또 뭔가 괴롭힘도 좀 많이 당하고 중학교에 가니까 제가 다른 여자애들은 다 치마를 입는데 저는 바지를 입고 그리고 또 저도 그때 뭔가 학교에 화장하거나 뭐 꾸미거나 이런 타입이 또 아니다 보니까 좀 호감 가는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관계에서 좀 서툴었던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외모는 노력하면 되는데 내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왜냐면 이제 저는 20살 때 대학교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많이 싸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싸우고 의견도 조율해보고 그리고 화해도 해보고 이래야 이제 관계가 좀 느는데 싸워본 적이 없고 약간 당한 적은 많은데 당한 적은 많다 보니까 이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은 많았는데 싸우고 화해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싸울지도 모르겠고 싸우는 방법도 모르겠고 화해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 상태에서 20살 때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제가 그때 20살 때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 이렇게 배려가 없어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배려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딱히 배려를 받았다는 느낌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배려를 받은 적도 없고 또 배려를 해본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 그 친구가 배려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사람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나쁜 성향은 아니다 보니까 얘가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모르는 것 같아. 약간 제가 그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배려라는 걸 잘 모르는구나. 그럼 배려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배려를 사람들이 드라마든 뭘 보든 할 때 이게 배려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물론 장애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것도 큰 영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게 학창 시절의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근데 성인이 되고 또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장애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나와 잘 지내려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가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잘생겼다, 예쁘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내 상태가 나의 최선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에는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너무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워가지고 중학교에 상담실이 있는데 상담 선생님한테 항상 친구는 어떻게 사귀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너네가 더 잘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그때 아마 중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에 종류가 다 있잖아요. 몇 명은 되게 잘 노는 애, 그러니까 날라리 같은 약간 그런 친구, 몇 명은 그냥 유쾌하게 노는 친구들, 몇 명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 또 몇 명은 되게 조용하고 한 명은 좀 혼자 다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제가 조용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 너무 친구 사귀는 게 어려워가지고 반에 좀 착한 친구들한테 교환 일지를 써줄 수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내가 너무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친구를 사귀는 법을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혹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니? 혹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교환일기를 부탁해서 아직도 그 교환일기가 집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써줬던 것들이 절대적인 단점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말을 할 때 조금 자신감이 없이 막 우물쭈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용건이 할 때 내가 약간 이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겠지만 어쨌든 약간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느낌처럼 갔어요. 네. 그 얘기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꼭 내가 싹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네. 혹시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네. 아,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흔들어 주셔도 되고요. 네. 일단 현진님의 너무 좋은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오늘요? 네. 제가 말씀을 잘 드렸는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많은 학생분들께서 네네. 너무 감동이셨다고 합니다. 제가 다 전달이 돼요, 지금. 네. 아무튼 네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다양한 활동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링님께 다시 한번 많은 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 스스로도 바뀌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신 이 모습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강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잡고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1등 상품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겁니다. 바로 에어팟 프로입니다. 에어팟 프로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특강을 열심히 들으신 만큼 문제도 열심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퀴즈는 총 6문제가 있는데요. 객관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제 진행자의 멘트에 맞춰서 팻말을 잽싸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미리 드시면 안 돼요. 잽싸게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총 6개의 문제 중에서 많이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상품을 드릴 건데 만약에 상품 맞추신 분이 좀 겹쳐서 좀 동점이 나온다.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다들 문제 풀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일단 연습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정답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하트 팻말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리 들고 계시면 안 돼요. 미리 들고 계시면 탈락입니다. 정답 들어주세요. 좋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지금 약간의 통신 상태 때문에 아무래도 순식간에 속도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감안해서 최대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저먹는 1번 문제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저먹는 문제예요. 오늘 잡고 캠프의 라이브 방송 진행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지후, 2번 이지훅, 3번 이지훗, 4번 이지훈. 자, 이 네 가지인데요. 자, 이 1, 2, 3, 4번 중에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팻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정답 아직 정답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저 봤어요. 자, 정말 빨리 드신 분 맞는데 조한나님
자, 정답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을 쳐주셔도 되고요. 자, 조한나님, 두 번, 네네네, 맞아요.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정답 뭐죠? 정답 4번이라고 해주셨는데요. 4번 이지훈 바로 정답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4번 이지훈 접니다. 저예요. 이지훈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솔직히 거저먹는 문제였잖아요. 자, 그럼 바로 빠르게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안 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문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1일차 영상에서 탐방해본 중소기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대학신문, 2번 대학오늘, 3번 대학내일, 4번 대학모레. 아이고, 제가 보기 보면서 자꾸 웃기네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하트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미리 들고 계지 마세요. 제가 선택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미리 들지 마세요. 박수현님 미리 드시면 안 돼요. 박수현님 미리 드시지 마세요. 네. 자, 지금부터 정답 들어주세요. 박수현님. 자, 일단은 아까 박수현님께서 미리 계속 들고 계셨었는데 제가 박수현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맨 아래쪽에 계시는 박수현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 1번 대학신문. 정답 맞나요?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다시 한번 손 내려주세요. 하트 내려주세요. 하트 내려주세요. 자, 정답 들어주세요. 지금 어떤 분을 해야 될까요? 너무 많은데. 자, 내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됐으면 좋겠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째 4칸 5 곱하기 4 4칸에는 황가진님 잠깐만 볼게요. 황가진님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정답 3번 대학 내일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네, 하트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대학 내일 맞습니다. 여러분 대학 내일 가고 싶다고 아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말씀드릴게요. 직무적성 탐색 강의 중에 1강 직무적성 탐색 강의 중에서 직업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1번 경제성, 2번 사회성, 3번 계속성, 4번 순환성인데요. 이 4가지 중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자, 정답 들어주세요. 네. 선생님 혹시 누구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좀 빨랐던 것 같은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자, 이병호님, 자, 오른쪽 5번째에서 3번째 이병호 학생 몇 번이죠? 죄송한데 1번. 1번 경제성. 아니요. 아니에요? 저 지문 한 번만 더 읽어줄 수 있으세요? 지문이요? 네. 1강 직무적성 탐색 중에 강의 중에 직업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경제성, 2번 사회성, 3번 계속성, 4번 순환성. 자, 1, 2, 3, 4번 중에 몇 번이죠? 3번이요. 3번 계속성 아닙니다. 탈락. 아쉽네요. 자, 정답 아직 내려두세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정답 들어주세요. 잠깐만, 저 봤어요. 김무현 학생. 자, 3번째 2칸 3에 3 곱하기 2. 김무현님. 자, 4번이요. 정답 몇 번이요? 4번이요. 4번 순환성 정답입니다. 예, 박수. 여러분 박수와 하트 한번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정답은 4번 순환성이 아니라 윤리성이었습니다. 네, 잘 보신 분들 계시겠죠? 자, 이렇게 3번째 문제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4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2강 이력서 작성법 강의 중에서 스타 기법의 각 이니셜이 잘못 연결된 것이 있어요. 보기에서 1번 situation, 2번 테스트, 3번 액션, 4번 result. 이 네 가지 영어 단어 중에서 이니셜이 잘못된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들어주세요. 자, 제일 먼저 드신 분. 맨 왼쪽 하단에 계시는 조문호. 아까 전에 조문호 학생분. 제일 먼저 들어주셨었어요. 조문호 학생분. 자,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입니다. 정답 2번을 외치셨습니다. 정답 2번 테스트 정답입니다. 네, 2번 테스트 정답 맞고요. 하트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2번 테스트가 아니라 태스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안 된다고 너무 표정 안 좋으시면 제가 욕먹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5번째 문제입니다. 아직 좀 더 남았어요. 5번째 문제. 구직 사이트 워크넷의 주소는 무엇일까요? 인데요. 1번 worknet.co.kr, 2번 worknet.go.kr, 세 번째 3번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첫 번째 worknet.co.kr, 2번 worknet.go.kr, 세 번째 work.go.kr, 4번 work.com.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데 자, 지금 보니까 또 볼게요. 자, 내가 되고 싶다. 엄청 많아요. 자, 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제일 첫 번째 기는 조병용님 한번 선택해 볼게요. 조병용님 왼쪽 상단에. 자, 정답 외쳐주세요. 정답 3번 work.go.kr. 정답입니다. 네, 하트 흔들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잘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인데요. 2일차 영상으로 탐방해본 중소기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캠퍼스 멘티. 2번, 캠퍼스 멘토. 3번, 캠퍼스 맨션. 4번, 캠퍼스 맨홀. 이렇게 총 4개의 보기 중에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 들지 마시고요. 아직이에요. 들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정답. 들어주세요! 전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자, 저는 봤어요. 자, 두 번째 2 곱하기 3 김지강님까지. 자, 김지강님 정답 외쳐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 2번 캠퍼스 멘토. 정답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캠퍼스 멘토까지 해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트 한번 흔들어주세요.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하트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총 6분의 정답을 맞춰주신 멘티분들이 계신데요. 이 6분의 멘티분들과 저랑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총 마지막 1등을 가려 볼 겁니다. 자, 온라인 특성상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위바위보를 내주시고 손가락을 보여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먼저 지금 현재 보시는 박건영 학생, 황가진 학생, 김무현 학생, 조문호 학생, 조병용 학생, 김지강 학생만 이 6분만 가위바위보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분들을 잘 봐주세요. 자, 이 6분만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서 손가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먼저 하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가위, 바위, 보! 저는 가위 내겠습니다. 가위! 저 원래 가위 내려고 했었어요. 이기신 분은 누구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박건영님, 김무현님, 황가진님. 아, 네, 또 한 분 누구죠? 김지강님. 네, 이 5분이 일단은 저를 이기셨어요. 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서 해주세요. 가위, 바위, 보! 자, 저는 주먹 내겠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박건영님, 황가진님, 또 2분밖에 없으시죠? 아, 비긴 건 안 됩니다. 비긴 건 안 돼요. 무조건 저를 이기셔야 됩니다. 네, 자, 2분 선택이 됐어요. 지금 내려주세요. 지금 누가 이겼었죠? 박건영님이랑 한 분 누구였죠? 한 분 누구셨죠? 저 이기신 분. 황가진님. 네, 2분과 함께 저랑 마지막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네요. 이거 온라인으로 하니까. 자, 준비. 2분과 저와 마지막 가위바위보입니다. 안 보고 할게요. 저 먼저 가위바위보 내주세요. 가위바위보. 저는 가위 내겠습니다. 황가진님께서 마지막 1등이 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건영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황가진님께서 1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황가진님, 행운의 1등의 주인공이죠. 한번 화상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황가진님, 한 말씀 한번 들어봐. 너무 좋아하신다. 네, 황가진님,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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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 인간대학과 황가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등이 됐는데요. 너무 즐거워하신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제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으시다고. 네, 지금 정말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유튜브 동안 보던 사람을 간연히 듣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소감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진짜 1등 된 거. 자, 다시 한번 황가진님께 여러분 박수,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좋아하신다. 네, 이렇게 갑작스러운 연결에도 정말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즐겁게 받아주셔서 MC 입장에서도 너무 기쁘네요. 자, 이렇게 선물은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특강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우셨으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슬로건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마지막 슬로건? 슬로건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슬로건. 네, 이렇게 슬로건도 흔들고 다 같이 움직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완전히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취업 꿀팁 하나 더 드릴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취업에서 맞춤형 컨설팅만큼 도움을 주는 것이 없잖아요. 비록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멘토 선생님을 만나서 뵙지를 못하지만 멀리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한나 선생님께서 화상 멘토링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신나게 방송 참여해줘서 너무 좋았고요. 선생님도 지켜보면서 많이 즐거웠습니다.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바로 장애 영역별로 그룹별로 줌 화상 멘토링이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B그룹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B그룹은 청각장애 학생들 그룹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일정표에서 바로 가기를 누르면 바로 B그룹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C그룹은 시각장애 학생들 그룹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A그룹, B그룹, C그룹 모두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학생들 그룹, 채팅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시각장애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애 학생들은 A그룹으로 포함이 돼서 우리 멘토링을 컨설턴트 선생님과 그리고 장애 당사자 우리 선배와 함께 1대1로 우리 장애 학생들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다 배우지는 못하지만 향후에 2박 3일의 캠프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학생들 심화 컨설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로 우리 학생들 신청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료 관련해서는 우리 70명 지금 단체 채팅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세하게 수료 방법과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하트 한번 들어주세요. 네, 조한나 선생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취업 많이 힘드시죠? 저도 예전에 취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었던 만큼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분명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만 참고 그리고 이 길을 좀 이겨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좋은 미래 그리고 더 좋은 하루하루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가시게 될 그 비단길, 앞으로 가시게 될 길에 오늘의 취업 캠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저는 MC 이지훈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기념사진을 한번 촬영을 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다 모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화면에 슬로건이 보이도록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슬로건을 다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슬로건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단체 사진을 찍어 주실 겁니다. 네, 좀 나와 주셔도 돼요. 네, 이거 하트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자, 단체 기념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모양.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단체 사진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 각자 배정된 멘토링방으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접속하면서 여러분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오픈 채팅방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